전설야담, 뜨거운 여인과 모승, 그리고 반려견, 운우지정 5원. 방쇠야, 들어와 보렴. 따스한 날 오후 시골 성 근처에 사는 농부 아내가 다정한 목소리로 모숨을 불렀습니다. 방새는 무슨 일인가 싶은 얼굴로 하던 일을 멈추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여인은 옷고름을 풀어헤치고 치마 한쪽을 살짝 들어 올린 요염한 모습으로 모숨을 유혹했습니다. 농부는 일하러 나간 상태인지라 모숨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여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님,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새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서 여인의 몸을 더듬었고 여인은 노골적으로 몸을 비틀면서 방새의 남성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소 여인은 밤일이 시원치 않은 농부 남편에게 실망한 나머지 젊고 힘이 넘치는 방새에게 관심을 가진 상태였으며 드디어 이날 작업을 개시한 것입니다. 너의 힘이 제법 쓸만하구나. 한바탕 육육의 회오리가 지나간 후 여인은 만족하여 방새의 정욕을 칭찬했습니다. 방새로서는 몇 년 동안 참았던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뜻밖의 기회였기에 마치 휴화산이 폭발하듯 내재된 정욕을 한꺼번에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저도 참 행복하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농부가 일하러 나가면 잽싸게 한몸이 되어 운우지정을 즐겼습니다. 어서 빨리 들어오렴. 그러다 어느 날 농부가 예정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머슴이 여인과의 뜨거운 볼일을 마치고 방에서 막 나온 직후였습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불륜 현장을 들키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밀회가 발각될 뻔했기에 농부 아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웬일로 일찍 오셨어요? 아내의 물음에 농부는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랬다고 답하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농부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 집에는 모슴과 개 한 마리만 있을 뿐이므로 농부는 아내와 모슴의 간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머지않아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코를 골며 자는 농부 곁에서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한 쾌락을 멈추고 싶지 않아. 다음 날 농부가 일하러 나갔을 때 여인은 모슴 방새를 불러 은밀히 상의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좋겠어. 알겠습니다. 그리하지요. 방새는 기꺼이 여인의 계획에 동의했고 며칠 후 여인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 곳이 무척 살기 좋다고 하니 우리 그리로 가서 살아요. 농부는 비록 정력이 약해서 밤일을 제대로 못하지만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으므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내가 서둘러 집을 처리하리다. 농부는 아내의 말을 믿고 가산을 모두 팔은 후 이삿날을 잡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에 농부는 데리고 사는 반려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렁아, 오늘은 조금 먼 길을 떠나는 날이란다. 잘 따라오렴. 농부와 개가 함께 앞장서고 부인과 모슴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후미진 곳에 이르렀을 때 모슴이 몰래 몽둥이를 들어 농부를 내리쳤습니다. 워낙 순간적인 일이라 방심하고 있던 농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힘센 모슴은 그 시신을 연못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개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콩콩 짖다가 모슴이 몽둥이로 때리려 하자 즉시 살던 마을로 달려가 살았던 집의 옆집에 들어가서 두 발로 연신 땅을 파며 머리를 들고 울부짖어 구슬픈 사연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아침에 이사간 집에 누렁이인데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옆집 사람은 물론 이웃집 사람들이 개의 서글픈 울음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겨 나오자 개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개를 따라가다가 걸음을 멈추면 누렁이는 사람들 앞으로 와서 다시 전처럼 행동하며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누렁이는 수시로 돌아보면서 계속 걸어 후미진 곳에 이르렀습니다.
사례를 공모하고 실행한 여인과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렁이는 주인의 죽음이 잠겨있는 연못에 이르자 즉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그러기를 2차례 반복하자 마을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그 농부의 시체가 연못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궤변이 있어서 누렁이가 그렇게 울었구나.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관하로 달려가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고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농부 아내와 머슴 방세가 의심스럽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황을 보니 그런 것 같구나. 멀리 가진 못했을 터이니 즉각 잡아오너라. 사또는 사령을 출동시켜 달아나는 농부 아내와 모습을 추적하게 했습니다. 누렁이가 앞장서서 달리며 사령들에게 길을 안내해준 덕분에 2사람을 곧 붙잡았습니다. 너희한 놈은 이실직고 하렸다. 사또가 엄히 신문하자 농부 아내와 모슴 방세는 벌벌 떨면서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사또는 2사람을 옥에 가둔 뒤 처형했고 농부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도록 지시했습니다. 농부 아내와 모슴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연못에 시신을 은폐하면 완전 범죄가 되리라 예상했으나 반려견의 돌발적인 행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어 허전해했던 농부는 생전에 누렁이를 자식처럼 무척 아꼈습니다. 음식도 먹고 남긴 잔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닭고기도 주면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누렁아, 고기 먹고 힘내렴. 그걸 느낀 누렁이가 억울하게 죽임당한 주인의 원수를 최선을 다해 갚아줬습니다. 아마도 농부는 저승으로 가면서 누렁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곳으로 가서 남몰래 수시로 뜨거운 육욕을 만끽하려 했던 농부 아내와 모슴 방세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의리를 저버리고 눈앞에 쾌락만 줬다가 이슬처럼 짧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말하길 무지해 보이는 개에게 바른 의리와 일을 해결하는 지혜가 있으며 또한 신의는 없고 욕망만 좇는 사람보다 반려견이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한편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흔히 은유적으로 운우지정 혹은 남녀상열지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본래 무슨 뜻일까요? 운우지정의 운우는 문자 그대로 구름과 비이며 2개의 먹구름이 만나서 비를 내리듯 2 남녀의 몸에 얽혀 땀을 내고 정욕을 방출하는 육체적 모습을 운우지정이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에 비해 남녀상열지사는 본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가사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농익은 성적 표현이 많은 고려 가요를 낮잡아 이르던 말입니다. 상열은 서로 상 기쁠 열 의문에서 알 수 있듯 남녀에게 모두 기쁜 일, 즉 몸이 뜨거운 남녀가 육체적으로 관계 맺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